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정부가 이를 위해 관광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참여했죠.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주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차관님, 이제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것이 사실 지난해 9월에 있었고 좀 빠른 시기에 또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됐나요? 예,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 번씩 한 거는 아마 문체부 역사상 처음 같습니다. 지금 관광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총리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국민주권전부의 첫 관광전략회의를 이제 총리께서 주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첫 회의다 보니까 관광법제라든가 그리고 관광재정 확충 그리고 관광산업의 AI 전환 등의 관광정책의 새 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또 많은 지금 관광은 많은 부처에 이렇게 업무가 산재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때 많이 열심히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각 부처 간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광이 여러 가지로 K컬처라든가 컬처의 영향력이라든가 또 환율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것이 우리 관광의 어떤 골든 타임인데, 이때 미해결 과제들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해결해서 밀고 나갈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하에 대통령님 주재로 확대 관광 전략 회의를 또다시 갖게 되었던 겁니다. 예, 네. 그 대전환을 맞이해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회의가 진행이 됐고,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해결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에 열렸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현장 모습을 한번 보고 계속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K컬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과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 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셨는데,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시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정보 등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부진 회장 또 위원장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 회의의 그 내용을 보면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 관광 대도약입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해 주신 외래 관광객이 1,894만 명으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0% 이상이 서울 인근에만 머물다 돌아가는 게 우리 한국 관광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웃 나라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도쿄, 오사카, 그리고 후쿠오카, 삿포로, 오키나와 뭐 이런 다양한 관광지들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권이. 그리고 뭐 베트남만 해도 하노이, 다낭, 또 그리고 호치민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 이게 편중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야 이거는 한국으로 그리고 지방으로 그리고 한국의 지방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네. 한국의 지방으로 아. 한국으로 와서 또 다시 지방으로 예. 핵심 키워드는 지방입니다. 지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췄습니다. 어떻게 문턱이 낮춰진 건가요? 예, 그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비자 정책이지 네. 않습니까? 그 관광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비자 정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본이 예전에 한국의 외래 관광객이 일본보다 더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 2015년 전후에 이게 바뀌었는데요. 아, 그때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가 뭐 지역공항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이 추이를 보니까 비자 정책에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일본이 그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비자 정책을 상당히 완화하면서 그 외래객 수가 3배가 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비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본이 출입국 정책과 불법 체류 대책을 분리를 했습니다. 아, 예, 비자로서 어떻게 보면 비자를 제한해서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정책에서 과감하게 출입국 정책과 불법 체류 대책을 분리를 한 거. 네. 그게 상당히 주요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주안점을 얻어서 이번에 우리 법무부에서 과감하게 많이 판단을 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나라도 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자를 받고 있었는데요. 네.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는 이제 무비자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과 동남아 11개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복수 비자 한 번만 받으면 특정 기간 5년 내지 10년 내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복수 비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전에 비해서 큰 변화입니다. 예. 관광객들 입장에서 정말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그 나라를 그냥 사전에 방문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비자와 함께 사실 일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 도쿄를 갈 때는 도쿄 쪽으로 공항을 이용하고 오사카로 갈 때는 또 오사카 쪽으로 공항을 이용하듯이 한국도 서울에 올 때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만 부산을 갈 때는 좀 지방 공항들을 더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 회의에서 나왔거든요. 네. 지방 공항 활성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이 이제 수도권으로만 와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나 베트남 예처럼 다극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 공항의 활성화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첫 출발은 지방 공항에서 시작을 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국토부와 협의 끝에 국토부에서 지방공항을 지방공항의 국제선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지방공항이 그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위한 지방공항으로만 이용된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인바운드의 수요가 있으면 인바운드 관광객을 위한 슬롯을 김해공항이나 청주공항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네. 것도 국토부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아무튼 그리고 공항 시설 사용료를 뭐 감면해 준다든가. 예. 예. 그리고 이제까지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짐을 김포공항으로 이동해서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해서 인천공항에서 제주, 김해 지방공항으로 직접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증편하기로 그렇게 또 해서 네. 많이 앞으로는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때 교통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 회의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면 또 하나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자고 머무를 곳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박업에 대한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예, 그 2천만, 3천만 외래 관광객 시대로 갈 때 과연 우리의 숙박 시설이 충분하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숙박 인프라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막 늘어나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차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문체부에서는 관광 숙박업, 호텔과 호텔과 콘도미니엄 이런 관광 숙박업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관 모텔로 알고 있는 일반 숙박업 네. 그리고 생활 숙박업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숫자로 따지면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호텔이 뭐 그 3,000개 그리고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이 27,000개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착안을 한 게 우리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에 우리 관광 정책을 입히면 훨씬 품질이 좋은 그러니까 이 여관을 호텔화 한다고 할까 네. 쉽게 이해하자면 예.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숙박업법을 제정해서 문체부로 지금 다 일원화하기로 이번에 예. 그렇군요. 숙박 업무를 문체부로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숙박업법 제정을 통해서 그 숙박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그 법에서 기준과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갈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품질 또 인증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또 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네. 또 관광 펀드 투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품질 좋은 숙박의 절대 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숙박업에 대해서 일원화했다라는 것도 상수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그런 네, 또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에서 머무시는 외국인들이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데 사실 한국의 서울 같은 경우는 참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지하철도 잘 돼 있고 곳곳에 다닐 때. 근데 문제는 지방으로 가거나 이럴 때 외국인들이 지금 잘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되어 있는 그 대중교통을 외국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됐다고요. 예, 일단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느끼게 네. 되는 거거든요. 예. 외국인으로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방으로 가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지금 K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 안 그 예약 기간이 한 달 안에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 부분도 한 3개월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는 예.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뭐 강원도라든가 그 충청도라든가 수도권 인근 지방으로 가는 버스들 이런 것도 확충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맞바로 지방공항으로 오시는 분들도 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교통이 지역 공항으로부터 관광지까지 그 전기 노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 공항에 렌터카 이런 부분도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보면 약간 막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청주공항에서 오송역을 거쳐서 공주로에서 부여까지 네. 그 수요 응답형 광역 버스라고 그럽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그 운행을 하고 그리고 공주에 가면 공주에서 이제 셔틀버스로 네. 공주 관광지를 돌고 부여에 가면 부여에서 셔틀버스 타고 관광지를 돌고 이런 시범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을 타 공항으로도 확산을 해서 지역 공항으로부터 관광지까지의 교통 문제를 좀 여러 가지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공항의 플랫폼 택시들 전용 승하차존도 또 만들고 등등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를 하반기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는 교통수단 예약과 그리고 관광지 입장권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그런 전용 패스인데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효과가 있을 때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국내 관광객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다 보면 와 이런 곳은 외국인들이 보면 너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으면 3천만 해외 관광 금방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국 방문의 해를 다시 한번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4년에 네. 한국 방문회를 했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이 기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예.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내세운 것이 2029년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예. 민관 관광업계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그 목표 달성이 쉽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에 올해는 좀 약간 준비 기간으로 해서요. 2027년도부터 202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이번에 연임이 확정된 한국 방문회 위원장이신 네. 이부진 위원장께서 네. 또 우리 3천만 시대에 민관이 협력해서 꼭 이루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라는 또 말씀도 예. 주셨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참 3천만 명이 지금 1,800 아까 말씀하신 96만 명 아직 2천이 안 되는 어떻게 3천만이야라는 말씀하셨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사실 가속이 붙어서 또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사실 또 많은 곳들을 속속 다녀야 이런 것들이 또 입소문을 타고 또 외국까지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내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다고요? 네. 그 외국인 관광객 약 10명에서 11명은 우리 한국인 1인, 네. 1인에 해당하는 소비를 한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내국인 62명이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 주민 1명의 몫을 한다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 예. 지금 우리 관광이 뭐 외야를 획득하는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89개가 있습니다. 예. 그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관광이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명 국민관광 3종 세트라고 그러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반값 여행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국민 여행객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그 여행객은 할인을 받아줬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돼서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고 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 약 20개 지역에 실시를 할 텐데 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확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 휴가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개인이 20만 원을 적립을 하면 국가가 10만 원, 회사가 1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희들이 어디 통계를 보니까 10만 원 정부는 10만 원 지원하지만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91만 원 평균 91만 원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한 소비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 사업처럼 이렇게 비치게 지금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중견기업 그리고 앞으로는 대기업까지 확산을 해서 오히려 더 대기업 더 어떤 소비 역량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기여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다 확산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디지털 관광 주민증 제도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느 지역의 관광 주민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여행할 때 음식점이나 상품을 살 때 할인받고 하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좀 몇 년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좀 정착된 제도로 확산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와 그리고 또 지역 명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방 정부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훌륭하다면 또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이게 또 국민 입장에서는 저 지역과도 똑같이 있고 이 지역과도 똑같이 또 차별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또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그런 지원 정책들도 정부가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의 관광 콘텐츠가 어디 가면 출렁다리 뭐 그런 식으로 너무 획일화돼 예.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지역에 관광 콘텐츠가 없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제대로 된 발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제대로 좀 발굴한 노력이 따르면 어느 나라 못지않은 관광 콘텐츠가 풍부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 곱하기 100 프로젝트라는 걸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새로운 명소를 어떤 여행 전문가들한테 100개 주제의 어떤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홍보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인기 있는 장소들은 또 외국인을 위해서 또 엄선해서 네. 외국인들을 위한 상품으로 기획이 되고 이런 식으로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번성했던 관광지, 근데 지금은 노후화된 그렇죠. 이런 곳을 여전히 장소로서는 명소인데 네. 환경이 좀 뒤떨어져 있는 예. 이런 곳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의 황리단길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요. 예. 작년에 한국관광의별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인기 있는 명소가 됐는데, 그렇듯이 황리단길 뭐 30곳 정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와. 재정비 프로젝트를 또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황리단길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핫플레이스고 네. 또 젊은 분들한테는 거기 가서 사진 찍는 게 하나의 또 뭐 요즘 그냥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관광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5극 3특 이게 굉장히 또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초광역 관광권 구상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들이 관광 정책에 있어서 관광권이라는 단어를 지금처럼 많이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도 다국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권을 다국 체제로 해서 가자. 그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공항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광 콘텐츠를 여러 지역을 묶어서 관광 자원이 될 만한 곳을 묶어서 예. 그래서 체류하는, 지금 너무 당일 여행도 많고 해서요. 네. 2박 3박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권역으로 묶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5극 3특의 중심지에서 또 거류하면서 그 주변 지역을 한 며칠 동안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 3천만 관광객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이차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